가난한 년이 뭘 믿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깝치고 있어. 당장 나가.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임신 6개월인 며느리 김지연을 향한 이 잔혹한 말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박순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어요. 내가 뭔데 우리 정우한테 애까지 가져? 돈도 없는 주제에 말이야. 지연은 배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입덧이 심해 얼굴이 창백했지만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이 더욱 그녀를 괴롭혔어요. 결혼한 지 1년 지연은 시댁에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처음부터 지연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이 아침 준비를 하는데 박순자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이 모양이니까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나. 지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순자는 그런 지연의 모습을 보며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친정에서 용돈이라도 보내주나? 아니면 내가 벌어서 집에 돈이라도 가져다 주나? 그냥 빈손으로 와서 우리 집 얹혀 살면서 애까지 가지고. 거실 한쪽에서 지켜보던 이정호가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연이가 임신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닥쳐. 내가 누구 편이야? 저런 애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만 당하고 있잖아. 박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사실 박순자에게는 지연을 못마땅해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건설회사를 일궜거든요.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천에서는 제법 알려진 회사였죠.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평범한 직장인 집 딸이었어요. 박순자 눈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우는 명문대 나왔는데 너 같은 애랑 결혼해서 뭐가 되겠어? 집안도 변변찮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참을만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더니 이제는 인격 모독 수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견딜 뿐이었죠. 울기만 하면 뭐가 해결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집은 가난한 년들이 들어올 곳이 아니야. 박순자는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팔짱을 끼고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지연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박순자가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며느리의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박순자는 자신이 내쫓으려는 며느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지연은 26살의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의 딸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상처받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끝나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박순자는 화를 내느라 지쳤는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정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연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미안해. 괜찮아요, 오빠. 저도 이해해요.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정호를 만난 지 3년, 결혼한 지 1년 동안 그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참아왔어요. 사실 지연과 정호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정호가 떨어뜨린 서류를 지연이 주워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정호는 지연의 따뜻한 미소에 첫눈에 반했고 지연도 그의 진실된 마음에 끌렸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결혼을 극구 반대했거든요. 이유는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호의 집안이 자신들과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버지, 저는 정호 오빠를 사랑해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연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단다. 특히 우리 같은 위치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직장인의 딸로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만약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후회해도 늦어. 아버지의 차가운 말을 뒤로하고 지연은 정우와 결혼했습니다. 강남의 럭셔리한 생활을 포기하고 부천의 작은 신혼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이 나타났어요. 특히 박순자의 구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지연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한 박순자는 처음부터 그녀를 깔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정우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한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뭔가 속임수를 쓴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정우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박순자는 지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구박했습니다. 애 가진다고 우리 집 며느리 된 줄 아나? 애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지연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지쳐갔어요. 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도 말이죠. 그날 밤 지연은 홀로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호는 어머니를 달래느라 늦게 들어올 것 같았어요. 지연의 핸드폰에는 아버지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연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어제보다도 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폭언이 부족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지연이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뭘 믿고 우리 집에서 버티고 있는 거야? 친정에서 배운 게 이것밖에 없나? 지연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이웃집 며느리들 보면 친정에서 용돈도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가져오는데 너는 뭐가 있어? 빈손으로 와서 얹혀 살기만 하고. 정우가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박순자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이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고 공주병 부리지 마. 나도 너 낳을 때 일하면서 낳았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어요. 그때 박순자의 친구 김영희가 놀러왔습니다. 박순자는 친구 앞에서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영희야, 우리 며느리 좀 봐. 친정에서 가져온 것도 없으면서 애까지 가졌어. 순자야, 그래도 며느리인데 너무 그러지 마.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고. 우리 때는 눈치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놓고 덤비더라고. 지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순자는 아예 대놓고 지연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심지어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정우한테 말해둬야겠어. 이런 며느리와는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이 말을 들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당한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정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자마자 박순자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지연이랑 헤어지는 게 어때?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 저런 애랑 살면 너만 고생해. 애도 낳으면 더 복잡해지고. 정우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지연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혼까지 언급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지연이는 제 아내고 저희 아이의 엄마예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너 정말 답답하다.
어머니 말이 틀렸나? 저 애가 우리 집에 뭘 가져다 줬는데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현실을 좀 봐라. 지연은 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우가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가 방에 들어왔을 때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쟤 때문에 어머니와 다투게 되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거지. 하지만 지연은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어요. 며칠 후 지연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박순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표정을 보니 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와? 병원에 다녀왔어요. 검진 받으러요. 병원비는 누가 냈어? 설마 우리 돈으로 낸 거 아니지?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병원비는 정우가 주는 생활비에서 낸 것이었는데 그것조차 문제 삼는 박순자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생활비에서 냈는데요. 생활비? 그게 내 돈이야? 우리가 주는 돈이지. 박순자는 지연의 가방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지연이 들고 있던 가방이 명품이었거든요. 비록 로고가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이었지만 박순자는 알아봤습니다. 이 가방 얼마야? 가방이요? 이거 명품 맞지? 이런 걸 언제 샀어? 지연은 순간 당황했어요. 그 가방은 결혼 전 아버지가 선물해준 것이었는데 깜빡하고 그냥 들고 나온 것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조심했는데 오늘은 실수했네요. 아, 이건 예전에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가방이 얼마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박순자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생각보다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너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친정이 생각보다 잘 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아르바이트로 모아서 산 거예요. 지연은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박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순자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누구야?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핸드폰은 계속 울렸고 결국 지연은 화장실로 피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연아, 괜찮니?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괴롭히나? 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가난하다고 계속 무시하고. 그럼 당장 나와. 아버지가 데리러 갈게. 아니에요. 아직은 좀 더 버텨볼게요. 지연아, 내가 그런 일 당할 필요 없어. 우리가 누구인데.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보고 싶어요. 알겠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온 지연을 박순자가 째려봤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친구라고 했는데 아버지라고 하더라. 죄송해요. 아버지였어요. 거짓말까지 하고. 점점 마음에 안 들어. 박순자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지연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순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 이진섭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전부 취소됐어. 발주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야. 박순자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건설회사는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부천 지역에서는 제법 알려진 회사였거든요.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리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계약서도 다 썼는데?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야. 우리 회사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 끊어진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프로젝트는 어때? 그것도 문제야. 다른 발주처들도 갑자기 우리를 기피하기 시작했어. 뭔가 이상해. 전화를 끊은 박순자는 당황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위기가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마저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진섭은 이유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어요. 순자야, 정말 이상해.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있나?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순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연을 탓했어요. 이 모든 게 저 애 때문인 것 같아. 저 애가 우리 집에 온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정호는 그런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연이와 회사 일이 무슨 상관이에요? 너는 몰라.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 그런 가운데 지연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댁의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자신이 나설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진섭이 집에 와서 심각한 얘기를 꺼냈어요. 순자야, 이대로 가면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정리하다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은 전혀 없으니까. 박순자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였어요. 부천에서의 체면도 경제적 여유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회사에 도움을 요청해보자. 하지만 이진섭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다 해봤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피하더라고. 그때 지연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부모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너가 뭘 도와줘?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지연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까지 숨겨왔던 무언가를 드러낼 준비가 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요. 지연의 말에 박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인맥이 있다고. 허풍 떨지 마라. 하지만 이진섭은 달랐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지연아, 정말 그런 분을 아니? 네, 한번 연락해볼게요. 지연은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박순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지연의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연락처 목록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김철수 회장, 박영호 사장, 이동혁 전무. 일반 직장인이 가질 수 없는 연락처들이 즐비했어요.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그 연락처들은 뭐야? 지연이 당황해서 핸드폰을 감췄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순자가 확실히 봤거든요. 너 도대체 누구야? 일반 직장인 딸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이름과 함께 사진이 떴는데 그 얼굴을 본 이진섭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 혹시? 왜? 아는 사람이야?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김태우 회장 아니야? 대한건설 회장. 박순자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대한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1위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장이 지연의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지연아, 괜찮니? 내 남편 시댁회사가 어려워졌다던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해줄까? 한 통하면 되는 일이야. 아니에요, 아직은. 박순자와 이진섭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점점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연을 박순자가 다그쳤어요. 너 정체가 뭐야? 설마 정말 대한건설 회장 딸이야?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뭐라고? 정말 그렇다는 거야? 이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지금까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아찔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대한건설 김태우 회장의 딸 김지연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진섭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박순자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정우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제 집안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때문에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때서야 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이에요. 국내 최대 건설업체 회장의 딸을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내쫓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 회사 일도 아마 아버지가 개입하신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이진섭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대한건설 같은 대기업이 마음먹으면 자신들 같은 중소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지연아, 그럼 우리 회사를 살려줄 수 있어? 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 받았던 모욕과 상처들이 떠올랐지만 정호 때문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볼게요. 박순자는 며느리의 정체를 알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연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지연아. 아니, 지연씨. 그동안 제가 너무 신뢰를 많이 했네요. 갑자기 높임말로 바뀐 박순자의 말투에 지연은 당황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말로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어색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회장님 따님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이진섭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부터 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너무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했네요. 하지만 지연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달라진 대우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날 오후 박순자는 급하게 동네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가 대기업 회장 딸이라는 소식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영희야, 우리 며느리가 대한건설 회장 딸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김태우 회장 딸이라고. 친구들은 믿을 수 없어 했지만 박순자는 계속 자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자랑거리가 된 거였죠. 하지만 지연은 이런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실망스러웠거든요. 저녁에 정우가 퇴근해서 상황을 알게 되자 그도 놀랐어요. 지연아, 정말이야? 내가 대한건설 회장 딸이었어? 미안해, 오빠.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해해.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지만 정우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내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신분이라는 걸 알고 나니 부담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박순자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지연 씨, 회장님께 우리 회사 일 부탁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말씀은 드려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네. 물론이죠. 박순자는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혹시라도 기분을 상하게 해서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시댁회사 일로 연락드려요. 지연아. 그 일 말이지. 내가 조금 압박을 가한 건 맞아. 너한테 함부로 대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셨군요. 내 딸이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정우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어요. 회사는 살려주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마. 전화를 끊은 지연을 박순자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일이 들어올 거예요.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너무 기뻐서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고 나서 박순자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연을 마치 여왕처럼 모시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진이 대하니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죠. 지연 씨, 아침은 뭘 드시고 싶어요? 제가 뭐든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어머니. 평소처럼 하세요. 하지만 박순자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지연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극진이 대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예의 없게 굴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모셔야죠. 지연은 이런 박순자의 모습이 불편했어요. 진심이 아닌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달라진 대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며칠 후 박순자는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며느리가 대기업 회장 딸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 소개해드릴게요. 대한건설 김태우 회장님의 따님이에요. 사람들이 놀라며 지연을 쳐다봤어요. 그동안 박순자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는 사람들이어서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 정말요? 그럼 그동안... 그건... 저희가 몰랐어요. 지연 씨가 신분을 숨기고 계셨거든요. 박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어요.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마치 자신이 전시용 인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그냥 지연이에요. 특별히 대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따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날 밤 정우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아, 괜찮아? 어머니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불편해요.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심하셨잖아. 그래도 그때는 진짜 모습이었잖아요. 지금은 가짜 같아서 더 싫어요. 정호는 지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변한 걸 나쁘게 볼 수만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또 다른 극진한 대접을 준비했어요. 지연 씨, 오늘은 특별히 한정식을 준비했어요. 회장님 따님에게 어울리는 음식이어야죠.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 앉았어요. 지연이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신분 때문에 달라지신 거잖아요. 그전에는 가난하다고 무시하시더니 이제는 회장 딸이라고 극진히 대하시고. 박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거든요. 그건 저는 그냥 지연이에요. 정우 오빠의 아내이고 뱃속 아이의 엄마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박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지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속물적으로 행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지연아. 정말 죄송해요. 그제서야 박순자의 사과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지연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며느리로 대해주세요. 그게 더 편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집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순자는 지연을 극진히 대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 적당한 선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지연은 수저를 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박순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알겠어. 이진섭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지연아. 내 진심을 몰라봤구나.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야, 내가 옳았어.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잖아. 정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배운 게 있는 것 같아.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그때 지연의 배에서 아이가 움직였어요. 벌써 임신 7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머, 아기가 움직여. 박순자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만져보세요. 지연이 박순자의 손을 자신의 배에 올려놓았어요.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대고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움직이네. 우리 손자가 손녀일 수도 있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손자든 손녀든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아. 요즘 어때? 시댁에서 잘해주나?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다행이네. 그럼 이제 집으로 안 올 거야? 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시댁이 싫어서 친정으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짜 집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버지.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네, 고마워요. 며칠 후 박순자는 지연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아이용품을 사러 간 것이었죠. 이거 어때? 예쁘지? 박순자가 작은 아기 옷을 들고 물었어요. 너무 예뻐요.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손자한테 좋은 것만 입혀줘야지. 지연은 박순자의 변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제야 진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고생은 내가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를 이해하기가. 박순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이제 곧 엄마가 될 예정이었어요. 박순자는 며느리를 정성껏 돌보며 출산 준비를 도왔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연아, 몸조리 용품은 다 준비했어. 미역도 좋은 걸로 사놨고. 고마워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거야. 우리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온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순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어요. 괜찮아, 지연아. 힘내. 몇 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축하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우리 손자야. 정말 예쁘다. 지연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병실에서 지연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박순자가 다가왔어요. 지연아, 정말 고생했어. 그리고 미안해.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내가 누구의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정호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짜였는데 난 그걸 몰라봤어. 박순자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걸 너한테 배웠어. 고마워, 지연아. 지연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배운 게 많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그때 김태호 회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아버지였어요. 사위, 사부인님, 안녕하세요. 박순자와 이진섭은 긴장했지만 김 회장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김 회장은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참 예쁘네요. 지연이 어릴 때랑 똑같아. 할아버지가 오셨네.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두 집안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김 회장이 말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진섭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우리 지연이가 좋은 가족을 만났네요. 박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지연이 퇴원할 때 박순자는 정성껏 산후조리를 도와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지연아, 미역국 더 먹어. 젖이 잘 나와야 해. 네, 어머니. 맛있어요. 정호는 아내와 어머니가 화목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두 집안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순자는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더욱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어느 날 지연이 박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지연아.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